네, 이번에는 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까 이제 저희 일부 마지막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서독제의 남자라. 그죠? 듣는 어머님도 인정하신. 그죠? 서독제 남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영화제를 다니다 보고 영화제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 그 오는 친구들 중에서 그 영화과 친구들도 꽤 많고요. 혹은 일반인이신데 영화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뭐 그것 때문에 학교를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카파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인 다른 일을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저런 이제 분들을 만나게 되면 결국은 영화제가 어떤 영화 감독이 되는 등용문이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영화제에 이제 출품을 하시고 상을 받으시는 분들도 이걸 발판 삼아서 이제 장편을 하시고 이렇게 데뷔하시고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도 꽤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감독님이 그 모든 걸 다 추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영화제에 몇 개에서 출품이 되었는지 상을 몇 개 받아서 추릴 수가 없으나 대략 한 3, 4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같은 작품으로 되게 많은 곳에서 이제 받으니까. 그렇죠. 뭐 제가 이제 제 작품들 그리고 필모에서 영화제 다 간 거를 치면은 안 합쳐 보셨죠? 죄송해요. 안 합쳐봤대. 그러니까 합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너무 많아서. 내가 세는 중간에도 이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또 수줍어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화제들에서 이제 초청을 받으시고 또 상영이 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상도 이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한번 같이 이제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팁을 소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영화제에서 또 상도 받으셨잖아요, 배우님께서. 네. 뭐. 네. 근데 그게 또 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또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다는 건 좀 그 작품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그 작품상과 또 배우의 그 연기상은 또 다른 것 같거든요. 또.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해주실 수 있는 팁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죠? 일단 우리나라 영화제가 약 한 200개가 넘게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제 뭐 예산 문제로 이제 없어진 그렇죠. 영화들도 있고 생긴 영화들도 있지만 약 200개 정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제들이 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각자의 그쵸. 고유의 이름이 있고 그냥 단지 지역만 붙은 영화제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영화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제들은 뽑는 심사 기준도 이제 항상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노리고 이제 저희가 출품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감독님은 어떠세요, 평소에? 썬댄스 제외하고. 제가 뭐 이제 뭐 앞서 뭐 미장센도 얘기하고 썬댄스도 얘기하고 그러긴 했지만 사실 뭐 제가 계속 공부하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뭐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지만 네. 뭔가 전략적으로 영화제를 가기 위해서 영화를 찍으면 뭐 다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막 작품 자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작품을 되게 솔직하게 열심히 잘 만드는 거.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정말 찍고 싶어서 만들어야 되는 작품이었을 때 그런 것들을 그런 진심을 아무래도 이제 심사 혹은 예심위원들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그거를 분명히 느낄 수 있고 그런 게 더 일단은 영화제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영화제 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영화제의 어떤 성격들을 네. 좀 이해하고 있는 거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론 썬댄스와 미장센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정말 얘기하신 대로 영화제가 네. 굉장히 많고 네. 우리가 사실 영화를 어떻게 찍었어도 완성이라는 거는 영화를 내가 편집을 다 해서 후반 작업해서 나만 우리끼리 보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무조건 어떻게든 틀어야죠. 그렇죠. 네. 관객들 맞아요. 앞에다가 트는 게 영화의 완성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좀 더 내 영화가 뭐 내가 원래 가고 싶었었던 어떤 영화제에 떨어졌다고 그 영화를 이제 접어버리거나 그렇죠. 폐기할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 그러니까 너무 아프거든요. 영화제 자기가 냈었던 영화제에서 떨어지거나 뭐 배급사에서 떨어지고 이러면은 떨어졌다는 연락을 해주나요? 아니죠. 연락이 없는 거죠. 해주는 영화들도 있어요. 해주는 영화제도
있죠, 그죠? 좀 친절하긴 하다. 아, 있을 거? 그나마. 맞아, 그나마. 있어 그쵸, 그쵸.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냥 이제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아마 이 다음 작업을 이어가기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내 영화가 이 영화제의 취지와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네. 그런 기획을 가지고 있는 영화제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거든요. 맞아요, 뭐 맞아요. 그러니까 특수하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아까 처음에 하셨던 얘기 있잖아요. 내 영화 떨어져서 영화제 안 갔다고. 그 얘기 하셨었는데. 그쵸. 저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제가 후회하는 게 그쵸. 좀 그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은 네네. 좀 더 내 영화를 빨리 완성하는 어떤 그거를 알고 알 수 있었는데 그걸 좀 늦게 알아서 영화제를 늦게 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자기 영화가 더 적합한 어떤 영화제 혹은 네. 더 어떤 심사 예심위원이 내 영화를 더 재밌게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집요하게 끈질기게 영화제를 많이 찾아보고 많이 직접 출품해보고 뭐 그런 과정이 무조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영화도 하시지만 심사위원을 하실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감독님들이 심사위원을 하시는 게 본인이 뭐 하고 내가 심사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이제 영화제들에서 이게 보통 이렇게 초청을 좀 해주시잖아요. 예. 이제 실질적인 현장에 있으신 분들도 같이 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그럴 때는 조금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처음에는 이제 그런 연락을 처음 받아서 이제 처음 그걸 준비를 할 때는 그냥 솔직히 좀 기분이 좋긴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드디어 뭔가 어떤 나 좀 된다? 심사를 나 한다. 좀 뭐 좀 이제. 되는구나. 뭔가 이 산업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인간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계속 영화제에서 내 영화가 틀어주지 않고 막 이런 그 과정을 계속 겪으면은 자존감이 진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쵸. 시간과 노력을 다 갈아 넣은 거잖아요. 그쵸,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뭔가 예심이나 이런 거가 왔을 때는 처음에는 그냥 그게 마냥 좋았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작품들 리스트를 스크리너를 이제 받아보고 어떤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는 이게 엄청 책임이 왜냐면은 제가 떨어졌었던 그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엄청 심도 있게 영화를 봐야 된다라는 책임 같은 게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수능 같은 경우는 출제하기 전에 한 5월쯤에서 예.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출제하나 싶긴 한데 또 까보면 아닐 때가 있어요. 잘 모르겠다 이렇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영화제도 우리 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심사위원끼리만 아는 걸 수도 있고 예.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걸 수도 있을 거고. 예. 근데 요거에 맞춘 심사를 보통 하시나요? 그게 아무래도 이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러니까 출품 편수가 많고 한 예심위원이 봐야 되는 작품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기준이 없으면은 사실 뭔가 공정한 심사를 그리고 심사 회의를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수가 겹칠 수도 있고 뭔가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이 작품을 더 올리고 이 작품을 그쵸. 뭔가 그런 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일단은 뭐 예심위원회 어떤 개인적인 취향 분명히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디 영화제에서 예심에서 그러니까 본선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영화제를 많이 내야 되는 어떤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런 게 다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 모든 그쵸. 심사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좋은 영화의 기준을 우리가 나누는 게 사실 되게 어렵죠. 맞아요.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쵸, 누가 좋은 영화고 이건 나쁜 영화다라고 누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개인이 어떤 시선으로 보고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들어하고 이런 거는 정말 개인적인 어쩔 수 없이 그런 건데 네, 그럼요. 그런 거가 많은 거다 보니까 좀 그래서 하여튼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많이 내라. 예 많이 내고 그러니까 좀 조금 까였다고 조금 내 영화가 별로 혹은 주변에서 피드백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좀 다른 거 제가 이제 감독님이 영화 이렇게 필모나 이런 것들 다시 보고 수상작도 이렇게 다시 보다가
그 자르고 붙이기를 자르고 붙이기였나요? 그 정동진 독립영화제에서 네, 자르고 땡그란 동전상 네. 그건 되게 다른 의미셨을 것 같아요. 근데 땡그랑 동전상은요. 땡그란 그게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은 느낌 네. 아닌가요? 아니요, 좋죠. 엄청나게 좋죠. 엄청 사실 엄청 좋죠. 저는 땡그랑 동정상을 너무 옛날부터 갖고 싶어가지고 그 돈 다 주는 거죠. 예, 그 동전으로 줘요? 그쵸. 그 바켓스 바켓스를 아 그대로 줘요? 네. 예, 그거를 그대로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저는 관객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피디님과 같이 갔었거든요.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그때 피디님 처음 갔던 그 첫 정동진이었는데 왜 동전을 왜 넣어? 약간 저희 이게 OX 보통 체크 네네. 이런 표시하잖아요. 네. 부천이나 이런 영화제 가면. 그래서 되게 신기해했거든요. 참여하는 입장도 신기하긴 한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현물이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렇죠. 그쵸? 맞아요. 예. 약간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완전 다르고요. 그쵸? 저 뭐 그때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같이 갔었는데 아, 가장 즐거워하셨고 그래서 집에 가면 아직도 그 바켓스가 있어요? 있어요. 기념 있어야지. 있어요. 예. 동전은요? 동전은 돈은 다 뺐겠죠. 한번 근데 동전은 한 번 또 이제 다른 작품이 또 정동진 가면은 그때 우리도 이걸 해야 되니까 좀 모아놓긴 했죠. 예. 아니 그거 그게 갑자기 든 생각인데 지폐도 있나요? 그 안에? 아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집에도 있어요. 그 웃긴 게 이 과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수예요, 개수. 네. 그래서 뭐 10원짜리를 10개를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다 1,000원짜리 하나하나 10원짜리 하나하나 같은 한 개로. 가치로 이제 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동전을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동진 가면 항상 동전을 가져가거든요. 저는 항상 네. 동전을 넣어야 되니까 아, 그쵸, 예. 평소에 동전 쓸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 그냥 갑자기 근데 지폐도 되게 많아서 있어요? 그렇죠. 그 예. 사항장에 보면 그 금액이 써 있기는 네. 해요. 아,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경쟁은 이제 개수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거를 좀 물론 특색 있긴 한데 옆에 카드 그것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죠? 카드기. 길치를 이제 넣는 거죠. 그쵸. 결제한 다음에. 네. 카드 있으면 왜냐면 동전 안 들고 다니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지폐도 안 그래서 들고 다니고. 이제 저희 이제 관객으로도 오신 다른 분들이 그 주변 편의점을 다 맞아요. 맞아요. 털었다고. 네. 그리고 편의점 몇 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미 한 차례 쓸어가면 네. 그래서 이 6시, 8시인가 6시인가부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영화는. 저녁에. 해 지고 해 나서. 지면. 근데 그 주변 슈퍼를 다 문을 닫고요. 뭐가 없어요, 좀. 그 거기 옆에 뭐 경로당 있고 뭐 이런 데잖아요, 거기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뭔가 돈을 뽑기가 수월한 지역이 아닌데 그걸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정동진 이렇게 좀 건의를 좀 해주세요. 어디 아니면 아니면 그게 있어야 그 돼. 옆에다가 옆에 그 지폐 넣으면은 동전 한정- 나오는 거. 그거 좀 그거를 그거 해야 장사 되겠다. 되겠다. 그걸 해야 돼. 그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동전만 놓기. 그러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나쁘지 않다, 그러면 그거. 지폐 들고 가서 네. 동전으로 해서 동전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수로 셀 수 근데 그게 돈이 세기도 돼. 쉽고. 그 돈이 안 되네요. 그냥 바꿔주는 거잖아요. 아무렇게나 하죠. 네. 1,000원 넣으면 1,000원 주는 거잖아요. 아니 100원씩 깎어. 그래서 1,100원. 수수료? 이건 좀 창조 경제인데? 편집 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굉장히 이런 경솔한 건 얘기를 한것 같긴 절대 해서. 편집 안 하실 분이에요. 이런 거 못 써, 내가 나는. 근데 이제 오락실 가면 있으니까 그쵸, 환전해주는 그 기계만 있어도 그러니까요. 영화제에서는 지폐 넣는 사람 있구나. 네. 지폐 넣어도 되는 걸로 그러면. 네.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객상을 받는 건 좀 느낌이 다른 것 같거든요, 확실히. 맞아요. 그 솔직히 말해서 관객들 입장에서도 이게 어느 영화제 관객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영화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네, 무조건이죠. 그쵸. 예. 네, 재밌겠다. 딱 붙어 있고 뭐 예를 들어 각본상 이러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아무래도 네. 네. 있습니다. 뭐 감독상 이러면 누벨바그인가 싶은 이런 거 있잖아요. 독한가? 그쵸, 네. 좀 독한, 독한가? 그쵸. 응. 지루한가? 졸릴 것 같아. 독립영화인데 감독상이래. 맞아. 졸린가? 뭐 이런. 근데 이제 관객상은 예. 재밌어야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쵸. 아무래도 좀 있을 뭐 것 인기상 같아요. 같은 느낌이죠. 그쵸, 그게. 그쵸. 그래서 인기상. 네. 좀 재밌긴 해요 관객상 사실. 또 그쵸. 보면 그래서 대체적으로 약간 영화들이. 그 땡그랑이 그 돈도 주고 좋죠. 그래? 기분 좋았어요. 예. 근데 사실 다른 영화제에 비해서 그렇게 상금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땡그랑 어, 동영상이. 그렇죠. 그쵸. 그쵸, 아무래도. 네. 근데 그 느낌이 확실히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들어서. 진짜 그때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있었는데
하필 그 정동진 영화제는 야외에서 하잖아요. 그쵸. 하필 본인 영화 하는데 비가 온 거예요.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그래서. 비가 또 맞아, 엄청 항상 와가지고 그때가 있어요. 그 시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다들 강당으로 이제 옮겼거든요. 그래서 그 옮기는 와중에 가신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그쵸. 되게 땡그랑 동동산 큰일 났다. 약간 되게 이랬었어요. 이제 관객분들이 보시고 그쵸, 해야 되니까. 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 나갈 때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놓여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영화를 보고 보시고 나서, 하는 네. 게 의미가 더 있으시니까. 그쵸. 저 어느 해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진짜 비 많이 왔었거든요. 네. 코로나 때였던 것 같은데 우비 쓰고 봤어요. 영화를. 네, 맞아. 네, 우비 쓰고 영화 봐서 우비가 이렇게 앞에까지 오지 않았는데 여기 앞에 계속 물 떨어지니까 내가 영화를 보는 건지 빗물을 보는 건지 알 수 없게 네. 근데 그런 시기도 있었고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운치가 있죠. 영화제 네, 그쵸. 맛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땡그랑 동경산을 쟁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액수가 좀 아쉽다. 돈 네.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의미가 있죠. 네, 상의 의미. 그쵸. 관객상은 네. 의미가 있는 네. 거니까 그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기사들을 좀 봤어요. 한국 독립영화의 위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한국 영화의 위기는 뭐 사실 매년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독립영화의 위기로 얘기가 나오면서 소재가 너무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딱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이 얘기가 이 얘기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나와서 뭐 그런 거에 대해 비판을 하신 분들도 많고 뭐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신 분들도 많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상 A 영화제, B 영화제, C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도 같고 만약에 수상자도 비슷비슷하다면 이런 얘기를 찍어야지만 상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좀 더 수상적인 확률이 높아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예를 들어 SF인데 SF가 사실 twe기가 쉽지 않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되게 뭐 요즘 사회 문제, 대두되는 문제, 정치는 아니더라도 사회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감독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근데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비슷하게 갖고들 있고 실제로 이제 영화제 예심이나 뭔가 네. 그냥 제가 이제 제 주변에서도 누가 어떤 영화 만든다고 준비하는 과정 어떤 기획을 들으면은 사실 그런 이 친구는 지금 이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뚜렷한 어떤 계획으로 작품을 만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려 그것 때문에 좀 안 그렇게 하는 게 더 전략적으로 좋지 않은가? 그쵸. 라는 생각이 네, 그래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이 이게 수요가 워낙 이 같은 어떤 소재 작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소재를 가지고 와서 영화를 찍는다면은 사실 잘 모르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맞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도가 좀 하는 수 없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뭔가 좀 안전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안전하고 실제로 상이 발표가 되면 이런 영화들 상을 받으니까 그냥 글로 좀 가는 느낌이 좀 있는데 왜 그러죠? 그러면 일단 상을 왜? 아우 진짜 재수없어. 근데 좋겠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서 재수없어라는 말을 듣는 것도 좋겠다 사실. 아마 그러니까 즐기고 있으신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누군가에게는 전혀 즐기지 않고. 막 누군가는 되게 막 나도 저 얘기 듣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사실 이거 상을 받아야지만 들을 수 있는 얘기니까.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이 어느 동향 때문에 뭔가 주목을 받고 뭔가 영화제를 좀 더 가고 상도 뭐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와중에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쵸. 소재 그렇기 때문이라고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영화제에 가기 위해서 어떤 소재 뭐 그런 걸 아주 무시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영화를 얼마나 솔직하게 잘 찍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런 생각으로 먼저 접근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계속 영화를 찍으면서 확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나의 어떤 작가력이나 연출력이나 이런 거 당연히 어느 정도 연마해야 되고 중요한 어떤 요소지만 영화가 결국에는 사람들 모여서 하는 작업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 키스텝들도 그렇고 모두가 중요하지만 그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종합되는 어떤 그런 방식의 예술이기 때문에 그 동료들이 어떤 식으로 이 작품을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장면 만약에 어느 쇼트라고 치면은 이 쇼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좀 더 예민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저는 영화 완성도에 되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특히나 배우 주연 배우랑은 정말 지독하게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왜 간혹 이게 영화라는 게 감독의 예술이기 때문에 뭔가 오케이를 내는 사람, 컷 NG를 내는 사람의 어떤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그냥 좀 더 융통성 있어야 되고 그 주변에 이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의견인지를 잘 수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아마 배우님 아시겠지만 제가 종종 GV 할 때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얘기를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네. 저는 모니터 영화 촬영을 하면서 모니터를 하면서 오케이를 제가 네. 가능하면 혼자 안 내려고 노력을 해요. 모두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고 적어도 네. 그렇죠. 예, 스태프들의 의견을 그렇죠. 들어보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술적인 NG가 없었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장면이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주연 배우의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이 장면을 같이 모니터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을 한 번 받고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기는 또 엄청 다른 어떤 영역의 네네. 다른 또 예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방금 전에 어떤 표현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솔직하게 감정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거. 저 이제 그러니까 배우의 확신도 중요하다라는. 네. 저는 카메라를 이제 어쨌든 카메라를 관객들이 보고 저의 연기의 표현력을 보고 그쵸, 이제 네네. 거의 설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공감이 그쵸.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의 감정적인 거나 이런 연기 그런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솔직하게 했느냐 아니면은 지금 너의 이 감정이 올바르냐 이거를 모니터를 그냥 보여주면서 확인해봐 약간 이런 거를 이제 보고 결정을 우리는 할수 어떻게 있게끔. 할까 한 번 더 해볼까 아니면은 그치, 이게 그치. 맞는 거 같니 본인도 약간 이런 거죠. 좀 아쉬울 수 있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같이 하는 작업이니까 진짜 감독님 말씀대로 맞아요.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맞아요. 어쨌든 독단적인 어떤 일은 아니니까 이게 네. 그런 측면에서는 같이 하는 사람들 배려해주는 그게 되게 좋은 건 거죠. 그 괜찮지 않다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셨나 봐요. 사실은 그러긴 한데 근데 이제 같이 고생하는 그 거. 이유를 저는 다른 현장에서는 모니터를 보여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네네. 이게 시간 싸움이라 그쵸. 모니터를 보게 되면 또 이제 시간이 지체되고 그쵸. 우리 다 같이 공동으로 이제 얘기를 일을 하는 해야 건데 되니까. 그쵸. 이게 다른 씬을 빨리 찍고 해야 되는데 이게 모니터가 보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네, 걸 저는 다른 그런- 현장에서 그렇죠. 조금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유두리 있게 상황 보고 저도 눈치껏 네.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모니터를 그렇게 협조적으로 보여주시는 않으세요 감독님들이. 그쵸. 네. 아무래도 진짜 말씀하신 네. 대로 단편 영화나 특히 이런 작업들은 네. 이제 시간이 생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네. 같아요. 한 번 더 물어보는 것도 사실상 그리고 그 배우도 이제 확실히 있는 배우들도 있겠지만 아닌 배우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쓰여 있는 대로 네. 했는데 확실해? 괜찮아? 이러면 뭐가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배우도 본인의 연기에 좀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된다. 네 맞아요. 네, 이런 네.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품들을 그냥 이제 어떤 심사 혹은 관객의 입장으로 그냥 만났을 때 이 안에서 어떻게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떤 연출했는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보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약간 실제 하는 사람인가? 적어도 그렇게 우리한테 어떤 설득력을 줄 만큼의 그쵸. 어떤 인물로서 존재하고 연기하는가? 이런 게 저는 어쩌면은 그게 가장 완성도 그럼요. 첫 번째이지 네. 않은가? 그러니까 픽션이 다큐가 되고 다큐가 픽션이 되는 게 사실 제일 대단한 건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근데 그 표현이 딱 맞으신 것 같아요. 그냥 딱 실제 하느냐. 그러니까 실제를 해야지 저희들 보는 사람들에게도 다 이제 설득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좋고 기획도 좋고 뭐 어느 측면에서는 전략적으로 영화제에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이야기인데도 네. 이게 보고서 매력이 없거나 혹은 음. 뭔가 되게 정석적으로 잘 했는데 재미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제가 항상 다시 곱씹어 보면은 뭔가 이 장면을 굉장히 쫓기면서 찍고 있다는 느낌? 그런 것도 항상 존재하고 그런 거에서 좀 그러니까 다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설득력이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긴 그렇죠. 해요. 여유롭게 네. 좀 배우랑 충분히 얘기하면서 작업을 하는 식으로 한번 영화를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영화제에 뭔가 뭐랄까 어쨌든 열심히 영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뭔가 성과가 잘 안 나오고 있다면은 뭔가 나의 연출력이나 뭔가 나의 어떤 재능 이런 것보다는 나의 어떤 방식을 조금 더 그쵸. 다르게 접근 한번 방식을. 접근해봤으면 좋겠고 그러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동료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 거. 그러니까 사실 현장에서는 시간을 많이 쓰기가 쉽진 않은 현실이니까 네. 그 외적으로 뭐 만나서 같이 수다를 떤다든지 이 그죠. 사람을 좀 알아간다든지 뭐 작품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해본다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확실히 도움이 될 거다. 맞아요. 네. 네. 그럼 배우님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받으실 텐데 그 영화제 이건 영화제 갈 것 같다라는 시나리오의 느낌도 있나요? 있어요. 전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네. 왜냐하면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읽고 이거 잘하면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결국은 내가 한 씬만 나오든 10씬이 다 나오든 나를 어쨌든 어필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네. 그래야지 내가 또 다른 영화에 뽑히고 이런 네. 게 생길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영화를 잘 선택하는 것도 배우로서의 어떤 팁일 것 같거든요. 네. 음. 저는 이제 단편 조금 이제 어쨌든 단편을 지금 네네. 이렇게 아직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 좀 이제 그 오디션도 조금, 계속 네, 보고 그쵸. 있고 하면은 시나리오를 받으면 되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많이 있는 게 네. 사실 짧잖아요. 그쵸. 30분 안쪽으로 그쵸, 그쵸, 한단 그쵸. 말이에요. 근데 알겠어요. 감독님 욕심들 많은 거 알겠는데 네. 너무 많은 걸 담아낸 아. 작품들은 사실 저도 연기하기가 힘들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 단시간 안에 나의 그렇게 감정을 폭발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 보면 조금 안타깝달까? 네. 그러니까 그래 뭐 그쵸. 많은 얘기들이 있고 많은 감정들이 내포하고 있고 무슨 이야기 그래 하는지 알겠는데 여기서 조금 좀 절제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조금 작품들을 볼 때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많았었어요. 사실 제일 1차 관객이잖아요. 네. 1차 관객으로서 시나리오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연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내가 설득이 안 되는데 연기를 어떻게 하지? 약간 맞아요. 이런. 네. 네. 그러면 그래서 오히려 저는 되게 아무것도 없는데 감독님이랑 얘기해서 채워넣는 그런 작품들이 저한테 더 좋은 것 같아요. 같이. 그러니까 딱 너무 단순해요. 플랫 너무 단순하고 이야기도 그냥 딱 하나이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저도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럼. 여백이 좀 보이는 네. 영화 차라리. 그러면 감독님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 캐릭터를 구축을 하게 됐어요? 얘는 그럼 이런 사람이 그럼 저도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 단편이 특히나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단편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여기에 제가 질문할 거리도 없이 너무 막 이렇게 그죠? 이걸 사실 장편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걸 단편으로 이게 축소시킬 정도 하는 그런 친구들 감독님들도 있죠. 예. 욕심이 많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 사실 저도 좀 힘들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지? 그쵸. 예. 얼마나 절박하면 그러겠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좀 이해가 다른 것 되는데 같아요. 아니 절박까지는 이게 알겠는데. 영화친 알겠습니다. 근데 영화를 그쵸. 그렇지. 네, 영화를 아마 근데 저도 절박해요. 연기하고 속편을 싶어요. 찍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에다 하는 수 없이 내가 네. 간만에 내가 찍어야 되는 아니, 내 작품에 돈과 시간을 쓰는 관객도 절박해 사실. 아니 뭐 그러게 좋은 영화 보고 싶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모두의 니즈를 맞출 수 없으나 맞아요. 본인의 니즈만 맞추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어떤 소통 이런 맞아요. 부분은 되게 네. 저도 그래서 저도 엄청 그 절박함 혹은 여러 가지 때문에
미장센을 가야 되니까 막 시나리오를 진짜 막 난리 치고 엄청 진짜 미장센 맞아요. 없어지면 나 진짜 화낼 거야 진짜. 그래서 그죠? 진짜 없어졌을 때 술을 엄청 먹었어요. 맞아요. 가지 진짜. 못한다 이제. 그치. 큰일 났다. 아무튼 그래서 시나리오를 엄청 열심히 써서 그때는 이제 저도 이제 뭔가 이게 나 혼자서 이렇게 쓰는 형태의 예술이 아니구나를 조금 인식을 네. 해가지고 그 저랑 같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황재필 배우 네. 요즘에 이제 감독이기도 하죠. 네. 그 이제 자르고 붙이기 주인공이기도 하고 네. 괜찮지 않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저한테는 어떤 면에서 선배이기도 하거든요. 네. 저보다 먼저 맞아요. 독립영화를 하고 네. 있었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나오는 대로 계속 보여줘요. 피드백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이거를 이 사람이 같이 하고 싶은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뭐 썼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냥 뭐 쭈뼛쭈뼛이네요. 약간 이런 그죠? 식으로 진짜 한 5개를 계속 연달아서 이거는 내가 못할 것 같다 이 얘기를 계속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되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겠지만 네. 결국은 욕심이 나는 건 아니야 이런 식의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쨌든 이제 일종의 거절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쵸. 이제 근데 아마도 삐져나왔을걸요. 제가 얼마나 절박한 사람인지. 그래서 술도 많이 사주고. 그래서 이게 모두의 절박함이 있는 게 맞잖아요. 음. 감독도 아니면 배우도 사실 스태프들도. 맞아요. 사실 작품이 잘 돼야지 내 필모가 쌓이는 거니까 사실 되게 중요할 거고 내가 좋은 작품 봤다라는 관객도 중요해요. 사실 네.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 네. 싶은 영화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뭐 올해긴 했어요. 올해 봤던 영화인데 우리나라 영화는 아니었고 이제 해외 영화였는데 이 영화를 만들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뭐 10년을 넘게 이렇게 녹아냈어. 근데 진짜 너무너무 기대하고 갔거든요. 진짜. 내가 왜 이 영화를 선택했을까? 이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싶어. 진짜 어떡하지? 근데 저는 그건 있거든요. 아직도. 안 나가요. 절대. 끝까지 안 나가요. 근데 그게 약간 현타가 오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빠른 손절이 답일 수도 있는데 내 시간에 대한. 근데 끝까지 안 나갔던 그러니까 뭐가 더 있을 줄 알았어. 아닐 줄 알았어. 조금 더 좀만 더 기다려볼게.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씨. 저도 그래서 그럼.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일단 여태까지 본 내 시간도 아깝고. 그리고 믿었잖아. 내가 처음에 선택할 때. 그래서 좀 일단 끝까지는 봐보자. 어떻게 되는지. 내가 모르는 반전도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약간 그런 거를 내가 계속. 모르는 걸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해요. 일부러 이러려고 이렇게 지은 거야? 죽일까? 죽일까 진짜? 이렇게 내가 생각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찍었나? 약간 이런. 저 술 먹고 DM한 적도 있어요. 감독님한테. 왜 이렇게 찍었냐고? 심지어 해외 감독님이었거든요. 그걸 심지어 술 취해 찾았어. 그 인스타를 찾아서 DM을 보냈어. 답장 왔어요? 뭐라고 했어? 팔로우도 왔어요. 그래요? 그래도 내가 보낸 이 영화에 대한 평이 본인에게는 본인 영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붙여야 이거지. 그치. 안티도 팬이다.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얘가 유럽의 분이었거든요. 지구 반대 한국이란 작은 나라에 있는 심지어 한 번 전주에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전주에 대한 기억이 되게 좋았대요. 그러면서 뭐 너에게는 약간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에게 보내준 영화에게는 하나도 없어. 그럼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관심 가져서 고맙다는 그. 맞아요. 근데 그쵸. 중요하죠. 그 이후로는 한국에는 안 오세요. 그러니까. 근데 자국에서 개봉을 하셨어요. 다른 영화들을. 근데 약간 진짜 짜증나. 진짜 화나. 얼마나 화났으면 술 먹고 전화했겠어요. 술 먹고 DM 보냈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의 시간도 중요해요. 저희도 절박해요. 그렇죠. 저희도.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영화를 잘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 보는 사람의 입장을 아주 결국엔 관객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 관객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항상 고민하면서 이 장면을 보고 어떤 감정이 들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계속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소재를 막 영화제 잘 가는 소재 찾는 것보다는 그래도 알긴 아시죠. 어떤 이건 좀 이런 소재는 좀 먹힐 것 같다. 있긴 있죠. 근데 뭐 시의성을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거 우리는 어쨌든 기록하고 뭐 어떤 표현을 하는 창작자의 입장
입장으로 어떤 그런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수는 없는 것 없으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정말로 시성이 분명히 영화제나 어느 그런 데서 더 집중받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뭐 어떤 예술이든 당연한 거고 네. 그러니까 대신에 그것을 내가 단순히 소재주의로 착취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나도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소재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그게 이제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 어느 순간이 존재하겠죠. 네. 그러면은 그것을 그 사람이 다뤄서 솔직하게 다뤄서 얘기를 배우들한테 소통도 하고 12시간 턴오버도 지키고 여기서 제작진도 받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제도 이제 막 어느 영화제에 갈 수 너무 있는 힘든데요? 이런 것들을 다 그렇죠. 사실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 맞아요. 영화라는 게 네. 그쵸. 이게 산업이라서 진짜. 이게 요즘에는 이제 말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진짜 못해가지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맨날 이런 얘기를 듣다가 요즘에는 제작 지원 받고 뭐 영화제 가서도 GV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감독한테 그쵸.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어떤 맞아요. 그런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맞아요. 멀티 다 잘해야 네네. 돼요 요즘에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갔던 영화제에서 GV 갔는데 감독님이 되게 캐릭터 같으셨거든요. 그 캐릭터처럼 말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랬거든요. 네. 그냥 근데 영화가 괜찮았으니까 어. 그냥 넘어갔는데 네. 저 감독님은 되게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기 서 있는 게 굉장히 그치. 곤욕이었겠다라고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엔 창작자가 네. PT도 잘해야 되고 그쵸. 내 영화를 내가 파는 느낌이거든요, 진짜. 그걸 되게 잘해야 돼서. 그죠. 영화가 혹시나 좀 관객에게 이해가 덜 되면 네. 내가 GV로 네. 영화를 잘 팔아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저는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거를 뭔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요.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내 작품을 많은 사람들한테 좋게 보여주는 게 또 중요하니까 그쵸, 그쵸. 어려워요. 할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그 GV 한번 오시면 그 여행가 나나를 얼마 전에 개봉했는데 네네. 그 미야케쇼 감독님 네. 봐봐요. 얼마나 많이 뛰어다녀요, 진짜. 그쵸. 네. 아침에 여기 갔다 저녁에 여기 갔다 그렇게 경이롭더라고요. 미야케쇼도 그렇게 뛰는데 맞아. 뭐 하시는 저는 여기저기 집에 하고 응급실 가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고는 이제 또 저녁에 또 집에 하고 그랬어요. 제가 열심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네. 뭐 해외에서 내한하셔도 저녁에 부산 갔다가 뭐 아침에 다시 서울로 와서 다시 GV 하시고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 초청해 주시는 분들이 참 끝까지 뽑아 먹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완하면서 그쵸. 네. 네. 그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언제 만날 수 있어. 또 그쵸. 이런 생각도 하게 네, 되고 팬 입장에서는 또 그쵸, 이제 그쵸. 너무 아무래도. 좋은 기회니까. 그쵸. 그래서 그 자파르바나이 감독님도 부산에 오셨을 때 네. 부산에 한번 서울에도 오셨다가 뭐 이동진 파이하게 맞아, 한다고 맞아. 지금 맞아. 엄청 가요. 가셨잖아요. 신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그 동이 번쩍 걸음 들으면서 서 깜짝 있는 놀랐어요. 우와 이렇게 기에르모 델 토로 봐봐요. 맞아. 우와 걸어. 우와 말도 해. 내 생전 맞아. 언제 보겠어. 막 이러면서. 맞아. 그래서 그렇게 감독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기 맞아요. PR. 그렇죠.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작품을 위해서 맞아. 자기 약간 그쵸. 그러니까 뭔가 그런 책임이 분명히 존재하는 직책이고 그쵸. 그러니까 뭔가 사실 저도 영화 처음 시작한 게 뭐 막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도 있었지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멋있죠, 어린 마음에 근데. 어떤 네. 낭만으로. 근데 아마도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그것보다 너무 힘들고 쉽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할게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계속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거 하시면서도 영화가 예술이라기보다는 산업에 더 가깝고 어떤 진짜 산업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 산업이라 내가 내 영화를 파는 거지만 이 영화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모두를 살려야 되는 그렇죠. 완전 가장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배우가 되게 중요한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배우는 이제 저는 뭐 어쨌든 GV 안 나가면 그냥 객석에 숨어 있거나 그쵸. 그냥 뒤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배우는 완전 전면에서 박제가 돼 버리니까 그쵸. 이 사람이 오케이를 원치 않는 방식으로 연기를 한 거를 오케이 내서 내가 그걸 영화에 썼다면은 네. 그 사람은 이제 계속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부끄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해 안 가시나? 네. 뭐 약간 그런 게 네. 그런 거에 대한 책임도 사실 감독이 같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크린지한 순간이 하나도 없어야 보는 사람 일반 관객 입장에서도 그냥 스근하게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는 그쵸. 거죠. 설득력 있게. 누군가 부끄러워하는 건 반드시 저희가 느껴요. 보는 사람도. 그쵸. 예, 느끼니까 이 사람이 좀 부끄럽게 했으면 나도 부끄러워지겠지 그 장면이. 맞아요. 그죠. 예, 그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그럼 혹시 그런 영화들을 그러니까 작품을 받으실 때 시나리오를 이건 좀 갈 것 같아서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그런 뭔가 드라마나 이런 것들에서 그런 대사를 본 적이 있던 것 같거든요. 네. 이 감독과 내지는 이런 시나리오면 반드시 어딜 간다, 갈 것 같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하는 뭐 이런 씬들을 본 적은 그런 있거든요. 작품들은 무조건 일단 하죠. 가든 안 가든. 그러니까 좋으니까. 그러니까 네. 내가 봤을 때 그런 네. 판단이 들면 그리고 근데 저는 다행히 제가 그래도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대본을 배역이 보고 들어왔어요. 배역이 들어오고. 네. 그래서 오. 내가 이거를 조금 더 감독님이랑 얘기해서 잘 디벨롭해서 하면은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무조건 그러면 네. 감독님 안 보신다 치고 보이후드도 될 것 같습니까? 그거 이건 보이후드도 좀 어떨까요? 그거 약간 아직 느낌 와요? 촬영이 아직 좀 남았으니까 그 잘해서 근데 보이후드도 네. 진짜 잘해야 시대에 됩니다. 남을 거거든요. 진짜 보이후드는 그렇잖아요, 사실. 누가 어떤 미친놈이 12년을 찍어요. 그쵸?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우리는 20년을 찍은 거야. 그럼 무조건 장인정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 장인정 씨 남을 것 같아요. 그땐 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더 찍어서 그 서울 국제 노인 영화제 있어요. 아주 다 같이 늙어가는 거죠. 그쵸? 네. 뭐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요즘에 노화가 하여튼 이게 좋은 매기로 안 쓰이긴 하는데, 네. 예. 그 저속노화 이제 죽었잖아요. 네. 고속노화로 가는 걸로 가도 되고, 그쵸. 네, 그렇죠. 시성. 그렇죠. 그렇죠. 어. 지금 괜찮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도 좀 그러면 이 초고 보셨잖아요. 네. 근데 감독님이 이제 좀 그 상맛을 좀 아시게 되신 것 같습니까? 혹은 영화 제맛. 장편 초고 보면 장편은 아직 아니 다른 영화. 그 보이우드 말고 그 보유도 말고요. 오랫동안 쓰고 계신 그걸 보면 좀 이 사람이 영화 제 맛을 알았다. 이제 요건 영화 제 맛이다. 내지는 요거는 CGV 맛이다. 뭔지 아시죠? CGV 맛이 있고 영화가 그가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일반 극장에 걸리는 맛이 있고 시네큐브 맛이 있거든요. 영화가 어디 맛인가요? 영화제 맛이에요. 영화제 맛이고. 영화제 맛.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직. 영화제 맛. 그러니까 참 저는 그 구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항상 감독님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것을 그 정신 약간 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최대한 무시한다기보다는 둘째 치고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약간 솔직하게 쓰자. 그리고 첫 장편은 특히나 좀 그렇게 해보자. 첫 장편이니까. 근데 이제 시네큐브가. 다들 이제 이 시나리오를 그래도 몇몇 제가 이제 동료 말들을 들어야 네. 되니까 이제 보여주면은 휴준아 이거는 북유럽에서 네가 열심히 돈을 어디 로또를 한 다음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영화제 맛을 좀 보신 것 같아요. 이게 찐막 계속 이제 하시면서 거듭하시면서 영화제 맛을 본 게 아닐까. 근데 제가 이게 이제 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모든 걸 다 쏟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 총알들을 일단 많이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쵸. 자기 시나리오 많이.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동유럽 맛도 있고 이 한국 서울 맛도 있고 이런 식으로 CGV 뭐 다 열심히 여러 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계속 그러니까, 쓰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해요. 뭔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네, 뭐 이렇게 트리트먼트는 몇 개 봤잖아요. 네. 그래서 꽤
재밌는 거를 뭐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억지로 얘기하는 것처럼. 많이 이야기 뭐, 필요합니다. 네, 저는 이제 가감없이 얘기를 그래도 해드리는 편이라. 네, 필요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저는 전주 영화제가 최애거든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전주는 막 2주를 걸쳐서 서울에 왔다가 다시 가는 경우들도 있고 네. 엄청 많이 보는데 전주 효자 아이맥스가 있어요. 그래서 전주의 영화를 진짜 미친년처럼 막 영화를 계속 봐요. 계속 본 다음에 맨 마지막 영화는 전주 효자 가서 아이맥스로 막 그런 예전에는 마블 시리즈 있었을 때 네네. 마블로 뭐 이렇게 영화를 끝내면 이게 돈맛의 영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영화다. 이렇게. 그죠, 물론 난 이 전까지 막 진짜 예술 영화의 거장들을 만났고 한국 영화의 그런 독립예술의 찐 그 맛을 느끼고 왔는데 그 비비고 김치 먹는 그죠. 그 모두에게 네. 그치. 네. 그렇죠. 종갓집 김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신없이 나를 그냥 뇌를 흔드는. 그쵸. 아무 생각이 없어. 어. 이게 뭐 기승전결도 모르겠고 맞아. 영화 보고 나면 이게 무슨 영화였어? 아 진짜 개 재밌어. 그냥 약간 재밌어. 이렇게 네, 그냥 재밌어. 저도 네. 제 눈뽕. 저도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독립 시나리오 막 쓰다가 이제 너무 힘들면은 이제 불량연애 딱 들어가지고 MSG가 감독님 불량영화 보시는구만. 저도요. 그러면 약간 이게 매체지. 그쵸. 이게 도파민이지.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셔서 조금씩 한번 녹여주세요. 그죠. 영화에도 그쵸. 눈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무조건. 그러니까 네. 감독님 영화의 필모를 제가 넣어드리면서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감독님 영화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지금 예. 단편도 요즘에 다 뭐 OTT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어디서 보실 거다 이렇게 요거를 그러니까 영화를 먼저 보시고 감독님을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지만 그쵸. 감독님 이렇게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영화가 좀 다릅니다. 결이 이 감독님과 달라요. 불량년에 볼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전혀. 그죠. 불량영화 좀 다르잖아요. 불량연애랑은. 네, 그쵸. 또 연애도 되게 되게 잔잔한 연애를 하실 것 같은 감독님이신데 이런 캐릭터인 줄 모를 거야. 다들. 그쵸. 어떡하지? 그런가요? 파벨만스를 좀 잘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될지 지금. 그러면 이제 영화제를 대충 이제 좀 그래도 내가 뭐 일부 노린 건 아니지만 영화제를 겪으면서 나에게 어느 정도 체득이 됐을겠죠? 체득이 좀 됐을 것 같아요. 예. 영화제가 그래도. 예. 그리고 영화제에 계속 출품을 하시는 것처럼 네. 내가 이런 영화제를 갔을 때 어떤 느낌이 올지도 아실 것 같고 근데 그러면 이제 내가 원래 쓰고자 하는 얘기가 있었을 거고 이거를 뭐 시기적으로나 뭐적으로나 이제 이런 영화제에서는 좀 더 먹힐 것 같아도 이제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으니까 조금 방향을 바꿔보신 적도 있나요? 영화 시나리오 발전시키거나 편집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저는 없긴 해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냥 영화제 노리고 근래 작품 방랑자 환상곡이라는 작품은 어떤 그런 책임이 존재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목표들, 그러니까 뭔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게 어느 뭐랄까 약간 이 영화를 소개하는데 좀 한정적인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넓은 방향으로 한번 열어볼 수 있게끔 내가 모르는 혹은 내가 관심은 있지만 나랑 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닌 것을 좀 찍어보자 뭐 이런 접근이 있긴 했어요. 그게 저는 영화제를 좀 더 다양하게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그게 별로 도움이 또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어떤 영화제의 어떤 공식들은 정말 아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아닌 영화들이 더 많이 갔잖아요. 다양하게. 그렇죠. 그냥 제가 뭐 사실 방랑자 환상곡을 제가 모르는 영화 혹은 모르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재밌거든요. 재밌는데 근데 이제 뭐랄까 뭐 뭔가 기획 자체가 아주 좀 다른 방식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좀 그런 차이가 있긴 한 거죠. 아무래도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방랑자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뭐 사실 그렇죠. 예. 그쵸, 내년 상반기까지 다 돌지 않을까요?
선댄스도 갔고. 선댄스 갔어야 돼. 선댄스 못 그래서 갔어. 어쨌든 이게 계속 도니까. 영화제 많이 가야죠. 예. 네,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출품을 하실. 예. 아우, 제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영화 연출 감독을 하면서 계속 자존감이 저도 모르게 너무 낮아져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도 나도 모르게 약간 아 이제 주눅 들면서 끝났다.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영화제 많이 서독제 가죠. 갔잖아요, 근데. 아 그렇죠. 그것도 아. 그렇고 네. 이제 많이 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니 그 이게 우리가 하반기에 이제 나온 거니까 이게. 피디님 우리 영화 많이 갈 거예요 이제. 아니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상반기에 나온 영화도 아니고 하반기에 나와서 하반기 영화 한 번 놀았는데 근데 자르고 붙이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예, 제가 먼저 프리미어를 그 여름에 하는 충무로 지금은 아마 없어졌는데 네, 없어졌어요. 그래서 충무로에서 먼저 영화제 한번 감독주간에서 가고 프리미어를 풀었고 그 그다음에 이후에 서독제를 갔어요. 맞아요. 갑자기. 그러고선 다음에 이게 해. 그 다음에 그렇죠. 돈 거잖아요. 까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 건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죠. 그 며칠 전에 그 청룡영화제 했을 때 그 청룡영화상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병헌 배우랑 박찬욱 감독님이 거기 영화상에 안 오셨대요. 네. 네. 지금 할리우드에 가서 그거 하고 계신다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1년을 돌아야 되는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박찬욱 감독님도 지금 돌고 계시는데 저 아니, 뭐 하시는- 솔트레이크 시티 가가지고 네, 도셔야죠. 선댄스에서 가고 영화부터 싶다. 하고 가고 춥대요 싶다. 엄청. 드레스 못 입어. 아. 네, 엄청 추우니까. 드레스 같은 패딩으로 그러니까 맞아. 좋다. 좋다. 하얗게 갈까요? 겨울왕국 찍고 네, 오는 걸로. 하얗게 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엘사 않아요. 느낌으로다가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박랑자는 이제 돌기 시작할 이제 거니까 들어와야죠. 그냥 꼭 내년에 수상 소식을 좀 기대해 보면서 네. 그렇죠? 저희 또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올릴게요. 이렇게 예.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진짜 해주셔야 돼요. 여기 갔다 여기 쇼츠로라도 쇼츠로, 쇼츠로. 여기 제가 소스를 계속 찍어서 던질게요. 박남자 이렇게. 항상 갔습니다. 이러면 바로 맞아. 올리기. 좋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자르고 붙이자 그걸로. 그렇죠. 그래서- 괜찮죠. 그래서 약간 10분짜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 계속 짧게. 약간 도장 많이 깨기 가서. 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나중에 파벨만스도 그 장면을 넣어야죠. 이제 자꾸 저는 파벨만스가 자꾸 이제 없어지지 않아 머릿속에서. 어떡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이제 박남자는 이제 돌았다고 치고 쭉쭉만 떠주시면 안 돼요. 물좀 주다. 아 네네네 예. 이러고 또 쓰러지시는 거 아니냐? 오늘 방송 끝나고 이제. 응급실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비타민 주사 맞으셔야 네. 돼요 지금. 그래서 또 1년을 한번 돌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까지 하시는 거 보면 하신 작품들로 보면 사실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셔서 좀 더 잘 이제 결과가 좋았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좀 그런 생각도 있긴 할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영화제를 노린다기보다는 좀 내 걸 솔직하게 해서 보편화를 시켜서 이제 여기저기 다 쓸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면은 하는 수 없이 그 뭐랄까 약간 송곳같이 딱 나만 표현할 수 있는 어느 영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아마도 가장 그 중요한 영화제를 가기 그러니까 많은 영화제를 가기 위해서 가장 좋게 어필되는 요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질 수 있을 만큼 어떤 설득력과 그런 완성도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건 좀 다른 갑자기 생각났던 건데 프리미어로 트는 이제 처음으로 프리미어라는 게 처음 트는 게 프리미어잖아요. 그렇죠. 영화를 처음으로 영화제에 거는 상영하는 거. 근데 그건 내가 선택할 수가 없네요. 그럼 그렇죠. 그거는 돼야지만 상영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영화제의 어떤 건의나 내가 이 작품을 예심 네. 프로그래머가 선정해서 소개한다 이런 의미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조금은 좀 어떤 완화가 있었으면 뭐랄까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있긴 해요. 왜냐면 그렇죠.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거에서 그 영화제 그 프리미어 영화제에 걸리지 못했다라는 게 뭐랄까 데미지가 너무 세요. 그렇죠. 네. 또 어떤 영화제들은 프리미어로 트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화제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돌았던 영화는 우리는 틀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한 영화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무조건이죠. 여기에서 안 틀려야 되면 여기는 못 내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무슨 영화 없어진 영화들을 얘기하죠. 충무로라고 하죠. 그러면 네. 그 충무로는 무조건 뭐 음. 프리미어만 튼다. 그럼 여기서 못 여기서 했는데 안 되면 이 전엔 다 날려간 건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좀 못 그렇겠네요. 내죠. 그럼 만약에. 그 다음 연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음. 보통 그래도 한 2, 3년까지는 기다려 주는 거죠. 아니요. 그 영화제에 뭐 영화제마다 규정이 아마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네. 뭐 이전에 이 전년도에 출품했었던 작품이 다시 출품이 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아니요. 안 되는 거죠? 보통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안 돼요. 와, 그러면 이게 프리미어밖에 안 트는 영화제를 내가 꼭 거기 가고 싶으면 그러면 난리 나는 거네요, 진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가고 싶어서 그 영화제 이제 어떤 기다림까지도 존재할 정도로 그 과정을 그쵸. 거쳐서 이제 낼 텐데 그게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사실 그 이후에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다음 영화제 다른 계획들도 계속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뭐 어려워지는. 사실 뭐 맞아요. 약간 징징이긴 한데요. 뭐 그런 게 있긴 한 거죠. 그래서 썬댄스 그게 없나 봐요. 그렇죠? 썬댄스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니요, 뭐 있겠죠. 뭐 그러니까 저는 썬댄스를 잘 몰라요, 사실. 제가 썬댄스를 왜 아무 좋아하는 생각 없이 그냥 무지성 썬댄스 약간 이런 그거 일단 찌르고 보는 썬댄스. 벌써 한 15년째 그러고 있는데요. 15년째요? 네, 그렇죠. 저 오랫동안 했으니까. 아, 출품하는데 돈이 안 들죠? 돈 내죠. 내요? 네, 당연히 내죠. 예. 출품하는데 돈 내요? 예, 출품비가 해외 해외 출품비는 영화제는 다. 우리가 한국이 되게 좋은 게 그러니까 출품비가 물론 다 없진 않아요. 있는 영화제도 있지만 제일 비싼 게 어디? 제일 비싼 거 한국에서. 한국에서요? 네, 경험상. 한국에는 출품비가 없어요? 보통 없어요. 아. 근데 이제 그것 또한 저는 이제 영화제에서도 일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출품비가 이건 말을 조심해야겠다. 있을 수도 네, 있는 있을 거죠.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근데 한국이 되게 그런 게 한국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 출품비가 없어요. 보통은 없는. 근데 네. 외국은 해외 영화제들은 다 출품비가 있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스크리너 요원들한테 들어가야 되는 비용 그러니까 예심위원들한테 들어가는 네네. 비용이 출품비에서 다 이렇게 도는 식으로 된다고 아. 네. 썬댄스 얼마예요? 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무지성으로 그냥 긁어. 몰라. 출품비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썬댄스 출품 약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어떡하죠? 감독님? 감독님 어떻게? 감독님 가게만 쓰셔야 될 것 근데 뭐 같은데. 그래도 10만 원 언더이지 않을까요? 아, 그죠. 엄청 뭔가 많이 그랬을 것 긁혔으면 같은데. 그러면 기억을 하겠죠. 맞아, 뭐 제가 맞아요. 돈이 그죠, 많은 뭐. 것도 기가 많은 돈이었, 기가 막힌 돈이었으면 기억을 하겠죠. 그렇게까지 그리고 안 냈겠죠. 그쵸. 무지성으로 아니 이렇게. 그쵸. 내 건데 썬댄스니까 썬댄스 그냥 무조건 출품. 근데 막 내는데 막 30만 원 이러면 맞아, 좀 후덜덜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확실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약간 아닙니다. 내가 참 고장- 어려워요. 고장나서. 살짝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렇죠. 썬댄스잖아 이렇게. 막 이 행복회로 우리 스탭들과 다 같이 막 예지 배우가 그 패딩인데 드레스 같은 패딩 입고 같이 썬댄스 상상. 가는 상상하는 거죠. 유피디님이랑 같이 썬댄스에서 몰디브 한잔 아니 막 이런 그쵸, 거 그쵸. 상상을 하는 거죠. 네. 이미 갔네요. 이미 갔어. 아, 그치. 30만 원이 접수하는데. 대수냐. 그게 제일 이러면서. 중요해. 네. 우리 스탭들이 이렇게 행복해 할 수 있다면 30만 원이 뭐가 대수냐. 이렇게. 네,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썬댄스에 쏟아부는 돈이 얼마입니까? 근데 안 보겠지만 그래도 네. 아, 그래서 해외엔 출품비가 있군요. 그쵸. 한국은 대신 없고. 예, 그게 참. 그 뭐 본상 같다고 또 내진 않죠. 그런 거 그런 건 저도 없겠죠? 해외는 잘 모르는데 국내는 전혀 그런 게 그쵸, 하나도 그쵸, 없고. 그쵸. 네. 아, 갑자기 재밌어지는데? 그죠, 출품비. 네. 그러니까 내가 돈까지 내면서 이거 그래서 했는데. 해외 영화제는 거의 다 출품비를 내고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가지고 맞아.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내면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영화제는 우리가 그 유명한 것만 사실 조금 이제 거론됐지만 그쵸. 그 작은 것들도 거기도 작은 많잖아요. 것도 지역 영화들 맞아.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런 거기 진짜 무슨 막 저희 거 국내만 해도 저희 한국에서 200개 정도라고 네네. 하셨는데 거기 거의 제가 거의 그쵸. 엄청 많죠. 몇천 개, 몇만 개 이렇게 있죠. 그 마을에서도 그 각 동네마다 이렇게 또 하는 게 그쵸, 있어가지고 그것도 보면 정말 상당하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감독님 영화 중에 어디 자루치겠네. 라스트 신이었나? 네.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셨던
게 있었는데 그 라스트 씬 아닌가요? 라스트 씬이 해외 영화제 많이 간 거. 그죠. 응. 그 엄청난 출품비들과 이런 거를 우리 황재필 배우 감독님이 굉장히 해외 수상 우리 그거를 동료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맞아요. 있죠. 네. 상을 꽤 받았을 거예요. 네. 그럼 네. 가셨어요? 저는 못 갔는데 음. 얼마 전에 뉴욕이었나? 네. 아니, LA인가? LA를 갔다 왔어요. 예, 이제 주요 이제 장제이 주연이었던 네. 장제이 배우랑 이제 윤진 배우랑 해서 이제 스티브 배우랑 해서 맞아요. 같이 영호랑 해서 몇 명 갔었어요. 오. 되게 꽤 부럽긴 꽤 했어요. 엄청나게 즐기고 진짜. 왔더라고요. 왜 안 가셨어요? 저요? 일단 바쁘셨구나. 그죠. 예, 제가 또 촬영 중인 게 있으셔서 저는 예, 아. 마침 또 작품이 있었어서 헤. 네. LA라니. 저 추워 죽겠는데. LA라니. 그렇군요. LA가 뭐 엄청 네. 그쵸? 뭔가 네. 약간 있잖아요. 그쵸. 약간 뭐 스케이트보드 탈 수도 네. 있고 뭔가 비치도 이렇게 네. 있고 그쵸? 그렇죠. 약간 그런 또 행복회로를 또 방랑자 또 해외 어디 출품하나요? 방랑자요. 지금 방랑자 거의 뭐- 끝나시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방랑자 말고 라스트 방랑자- 씬은 끝났죠. 라스트 씬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사실 그 프리미엄 기준이나 출품 연도 기준이 또 네. 영화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엄청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황재필 님이 감독 배우님이 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엄청 배급을 그러니까 출품도 사실 배급의 영역이라서 열심히 하면은 하는 만큼 맞아요. 어떤 그런 게 그거를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와, 그 사람 회사를 차려도 네, 되는 사람이긴 맞아요. 해요. 예. 오. 해외 출품. 그러니까 좀 예. 감독님. 배워서요? 네. 그렇죠. 그런 그쵸. 태도도 굉장히 그 중요하죠. 사실 단편 일단 뭐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 배우도 엄청 많고 감독도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에 들어야지. 왜냐면 맞아요. 이게 다 내 돈으로 영화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돈으로 찍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예, 예. 우리 뒤에 뭐 두바이 뭐 왕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쵸. 뒤에 뭐 재벌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화는 산업이니까. 그렇죠. 그럼 누군가의 제작 지원을 받고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내가 이제 장편을 하는 것도 단편과 다른 예. 영역이니까 그러려면 그 동유럽 맛과 한국의 맛에 그 영화를 또 찍기 위해선 또 내가 누군가 눈에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려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지금 집에 가가지고 지금 그 카드 번호 함께 출품도 열심히 하시고 네. 네. 혹시 모른다니까요 지금 그쵸, 내가 그쵸. 누구의 지원을 받을지는 맞아요. 네. 그쵸 칸 영화제에 출품을 하려면 그러니까 칸 영화제 수상을 하려면 예. 그 프랑스의 제작 지원이나 배급이나 이런 것들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좀 이렇게 예, 근데 그게 오피셜한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그런 들었어요. 그렇죠, 그냥 네. 들었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뭐 한번 알아보고 좀 근데 뭐 영화만 잘 찍으면은 아니 이거 진짜 아니라니까요. 우직하게 영화 솔직하고 단편의 매력을 되게 잘 극대화시켜서 보여주시는 감독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그 안에서 연기를 또 이렇게 잘 해주시고 계시고 지금 괜찮지 않다도 OTT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예, 그쵸? 맞아요. 네, 있습니다. 네. OTT에 올라와 있고 지금 다루고 붙이기도 OTT에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제 편하게 보실 수 있는데 둘 다 단편의 맛이 잘 살아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라스트 씬도 마찬가지죠 사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장편으로 됐을 때 더 이게 더 좋지 않을까 내용이 좀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본인도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걸리시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기승전결을 이렇게 내가 녹였는데 어떻게든 내가 기승전결을 해봤는데 이거를 90분 120분 갔는데 못한다고 내가? 이 상태로 맞아요. 네. 이 상태로 한 5년 간 거지 지금. 못한다고? 못할 것 같은데. 엽떡이나 먹을까? 네. 약간 이렇게. 그리고 계속 다른 단편 찍고. 네. 네. 거절 못하겠는데? 이렇게. 사람이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불량연애 보고. 불리는 거 보고 열받잖아. 그러면 또 욕하고 또 양보 데려오라고 또 네. 욕하고 또 이제 뭔지 아시죠? 안 보세요? 저는 조금 보다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그 연애 프로그램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원래 그거는 약간 보수적이기도 해요. 네.
저는 약간 좀 모르겠어요. 이게 연출 아니까 의심이 들더라고요. 아 그런 약간 측면. 그런 아니야. 측면으로 봐서 그거 그런가. 완전 진짜야. 어떻게 완전 아세요? 리얼이야. 원래 일본 예능 쪽이 버라이어티가 그런 거에 정신 되게 정확히 완전 아니, 되게 근데- 빠지셨는데 지금 혹시 원래 인스타 팔로우 목록 잘 보세요 이제 키짱 있을 팔로우 수도 있어요. 그죠 키짱 팔로우 있을 수도 있어 지금 그죠 키짱이 제 최애는 키짱 네. 저도요 저도 키짱 저는- 좋아해 아니 전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것보단 그런 컨셉을 제대로 명확하게 가지고 버라이티 만들었잖아요. 네, 이번에 그쵸, 그쵸, 불량연화는 그거에 저는 높이 평가를 해서 너무 재밌는데 좀 평가까지 하셨어 좀 어떡하지 좀 보면 볼수록 좀 연출도 들어간 거 아닐까라는 게 전 너무 많이 약간 좀 들어서 환승연애지 예, 너무 많이 환승연애 들어가지고 너무 셀럽 만들기잖아요 예, 되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보다가 말았어요. 저는 사실 보다가 야 말았어요. 고맛으로 보는 건데 그쵸 약간 짜치는 네. 연출로 보는 건데 그런 거 보면서 약간 불량식품이랑 같이 먹으면서 보면 완전 그쵸 그쵸 진짜.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몸에 안 좋은데 맞아.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아껴보고 이미 있어요 빠지셨네요. 도파민에서. 저 아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자꾸 제 인스타가 약간 오염됐거든요 암호가 자꾸 떠 미치겠어 실제 쇼하는 게 자꾸 떠요 아 미치겠어 진짜 요즘에 오염됐어요 제 인스타는 그래서 키짱 자꾸 뜨고 네. 치짱도 떠 이제 아, 미치겠네 전 치킨 그렇죠. 얌보 랩하는 거 보셨어요? 네 봤어요. 네. 네. 인생 별거 있나요? 그렇죠. 그쵸? 네. 예. 서독지에서도 영화 봤고 저도 네. 네, 여기저기서 영화 봤으나 결국 독립영화 보고 집에서 불량연애 보는 네. 이런 그럼요. 그쵸 이런 모순되는 삶 같이 극장 가서 순환해야죠, 극장 가서 순환. 독립 영화 같이 보고 그쵸. 그럼. 감독 누가 GV 하는 거 찾아가서 보고. 같이 보고 그쵸. 말 듣고 집에 가서 불량연애 보고 그쵸 그러면 되죠. 그게 맛이죠 네 맞아요 아니 그 얼마 전에 사운드 오브 폴링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네. 그 영화 진짜 어렵더라고요 영화를 2시간 반 동안 영화를 보는데 네. 그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봐서 좌석이 되게 불편해요 거기가 영화관이긴 하지만 학교 안에 있는 영화관이라 좀 불편한데 그걸 보고 지부이던 3시간 들었어요. 와 영화 진짜 너무 어렵다 막 이렇게 약간 정신이 약간 살짝 나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바타를 봤나? 며칠 있다가 진짜 4DX로 봤거든요. 이야 이것이 영화지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 만세 막. 그래서 그런 맛으로 또 좋아합니다. 영화라고 하는 게 사실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 있어요. 좋은 영화라는 거 되게 애매하다 사실. 그렇죠? 그리고 영화제 출품하시는 분들도 내가 처음부터 아무도 모르는 영화제에 출품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영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도 없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에게 이제 영감을 준 영화가 있을 거고. 저는 그게 아바타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캡틴 아메리카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잖아요. 즐거움을 주는 영화들도 있을 거고, 혹은 진짜 막 완전 딥한 영화들도 있을 거고, 그 모든 영화들이 있을 텐데, 그들도 어렸을 때 쉽게 접했던 영화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블록버스터 영화들일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내가 이제 내 시작 처음부터 블록버스터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쵸. 단편 영화, 뭐 독립 영화, 예술 영화 찍고 이러면서 이제 쭉쭉 나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눈에 들기 위해서는 수상을 좀 하고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고 사실 영화제 맥관왕 이게 사실 어딘가에 걸릴 수 있는 타이틀이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맞아. 네. 그리고 그 자료 붙이기는 심지어 그 KBS 독립영화관에서도 예. 몇 번 네. 틀리잖아요. 예. 그게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독립영화는 확실히 접근성이 좀 부족하기는 해요. 모두가 볼 수도 없고 특히 단편 영화는 더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TV에서 볼 수 있는 경우들을 만날 수 있는 감독이 몇이나 되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리고 내 얼굴이 계속 막 진짜 엄청 탑스타고 엄청 탑배우고 그러면 뭐 들어온 시나리오가 뭐 엄청 날 거고 그쵸. 그렇지만 그런 배우는 정말 몇 명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내가 그런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작은 영화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이게 모두가 잘 되고 그래서 감독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불량연애만 보고 오시면 안 되고 아이고, 그쵸?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반성- 감독님이 반성해요. 잘 되고
이 배우님도 잘 네. 거기서 배우님을 끌어주셔야 되고 네. 그러면 저희 채널에 또 올라가고 아, 에? 그렇죠. 그렇죠. 네. 조회수가 터지고 왠지 양보만 터질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우리도 본다 불량년에 뭐 이렇게 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는 영화 학도들 및 네. 그런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 요 2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게 됐거든요. 예. 네. 지금도 영화가 사실 배우 지망생들 또는 배우분들 내지는 학생들은 사실 영화제를 잘 안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기에는 이제 자기 트레이닝하기 바쁘고 그렇죠, 그렇죠. 뭐 영화로 시작하는 친구들보다는 연극이나 뭐 학교 연극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걸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맞아. 내가 영화제에 걸리지 않는 한 내 작품이 맞아요. 거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뭐 영화를 하고 있는 친구들 또는 영화를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있어서 뭐 어떤 해주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어쨌든 몇 년 더 시작한 선배 배우로서 혹은 영화제에 가는 시나리오를 고르는 팁이라든지 어떤 조언 그거는 시나리오를 많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영화를 찍고 영화제를 가고 싶으면 네. 그 시나리오 무조건 뭐 많이 읽어봐야 되는 거는 물론이고 또 이제 그 영화제마다 또 성향이 또 다르고 또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네. 또 저희가 뭐 선택은 할 수 없잖아요. 네, 그쵸, 그쵸. 매해 또 슬로건 주제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영화제를 쫓다기보다는 내가 좋은 시나리오를 고를 수 있는 좀 눈이 중요하고 그건 사실 이제 경험에서 좀 우러나오는 거라 좀 많이 많이 읽고 많이 부딪히고 또 현장도 좀 많이 가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제 이게 사람들이랑 같이 교류를 해서 영화는 찍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이런 인간관계도 조금 중요하니까 그쵸. 사실 이게 제일 어렵긴 하잖아요. 이런 거를 조금 좀 그런 거를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좀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좀 경험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사실 현장도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뭐 그게 내가 어떤 역할이든 간에 네. 가서 계속 보고 눈도장도 찍고 맞아요. 명함 좀 돌려보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좋은 감독님, 좋은 크루들을 만나면 네. 또 거기서 또 가는 거고 네. 어떻게든 시나리오 좀 해서 좀 읽어보고 하다 그리고 보면 또 단편도 좀 더 많이 진짜 영화제 가고 싶으면 단편 영화나 이런 좀 저희 독립 영화 같은 것도 좀 보는 것도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영화 많이 봐서 결국은 좀 네, 많이 익숙해지게. 보고 네. 그 감독의 연출적인 부분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 감독이 어떻게 이런 연기를 이런 영화를 왜 찍게 됐지? 그럼 무슨 연기지? 난 저런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좀 연기적인 접근으로 좀 많이 해서 공부를 어쨌든 많이를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럴 필요도 있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장적인 공부도 해야 되고 네. 경험도 해야 네. 되고 그 난 봐서 좀 더 내가 체득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네. 사실 어렸을 때는 다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 배우가 되거나 뭐 어떤 드라마를 좋아해서 어떤 배우가 되거나 이런 꿈을 꿀 거니까 그 많이 보는 게 더 중요하긴 하겠죠. 맞아요. 네. 네. 또 공부하다 보면 또 많이 못 본다고도 하니까 저도 사실 많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 틈틈이 보고 저는 그냥 현장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트레이닝은 늘 하면 되잖아요. 늘 할 수밖에 없고 연기는. 네. 근데 현장 경험은 사실 오지 않으면 경험은 할 수가 없잖아요. 현장 그쵸. 경험 할 수 있는 그 뭐가 있어야 네네. 내가 이제 그 만약에 나를 배우를 써주는 현장이 있다. 그러면 일단 가서 어떤 현장인지 보고 느끼고 아 카메라는 이렇게 설치되고 약간 그런 내가 카메라에 어떻게 나오고 약간 이런 거는 현장 아니면 사실 알 수 없어요. 혼자 트레이닝 한다고 해도 이렇게 현장은 이렇게 굴러가지가 않거든요. 그쵸.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트레이닝 중요한데 현장 경험만큼 확실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저희도 네. 영화 진짜 많이 보지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달라. 이게 만약에 내가 사실 저는 편집의 예술이라고도 하는데 영화를 네. 왜냐면 내가 연기를 이 씬을 미친 듯이 하더라도 이거를 원테이크로 찍었어요. 감독이 원해서. 근데 나중에 완성된 거 보면 다 좀 편집되고 붙였다면 자르고 붙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더 잘 나왔어. 그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가서 그거를 보고 내가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순간적으로 그 집중하는 게 조금 연극이랑 또 다른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현장 가서 좀 경험을 하고 감독님이랑 얘기하고 약간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현장 경험을 많이 쌓아라. 네,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은 어떠세요? 새로 이제 준비한 친구들에게 저는 뭐 계속 얘기한 건데 이게 좀 추상적인 얘기라서 보통 이제 뭐 지 얘기해라, 솔직하게 아는 얘기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제가 요거를 어떻게 얘기하면은 좀 저도 이제 뭐랄까 후배들도 있고 뭔가 제가 멘토링을 어느 영화제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그 항상 첫 번째로 항상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이 영화를 봐야 되는 대상이 되게 구체적일수록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뭔가 우리가 편지를 쓰듯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거를 말로 하기에 되게 어려운 어떤 네네. 말들이 있잖아요. 그쵸. 뭐 사과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백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면은 그거를 얘기를 들어야 하는 어떤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네. 그거를 그대로 영화에 치환을 해서 이 영화를 봐야 되는 어떤 사람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제가 어떤 표현을 할 때 거짓 없이 솔직하게 좀 시나리오를 쓸 수 있고 장면 오케이를 낼 수 있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이 영화를 어떤 식으로 봤으면 좋겠는지를 분명하게 책정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그게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 너가 아는 얘기 혹은 솔직하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제가 제 방식대로 구체화 시킨 그런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와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누구에게라고 쓰니까 편지를 쓸 때 맞아요. 그 대상에게 보여주는. 네. 그렇다고 또 둘만 하는 얘기를 또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좀 더 그거에서 시작해서 이제 발전시켜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제 TV라고는 하지만 영화제를 공략하지 말아라가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정 영화제를 공략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렇죠. 그쵸? 대신에 특정 대상, 그러니까 관객을 공략하는 그렇죠. 것이 예. 어차피 심사위원도 관객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 그 대상을 공략하고 하는 게 맞지. 영화제의 특징을 너무 쫓아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분명하게 이제 봐야 되는 사람이 구체화되면은 제가 어떤 표현을 할 때 사실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이 사람이 이 장면을 원하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대로 보지 않을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하는 수 없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그게 되게 뭐랄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뭔가 거짓 없이 약간 이 장면을 왜 저렇게 연출했을까라는 어떤 이 뭐랄까 설득력 같은 데서 좀 더 뭐랄까 진정성이랄까요. 그런 게 하는 수 없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쵸.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저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성, 보편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확실히. 네. 근데 아까 썬댄스 계속 이제 반농담으로 얘기하셨지만 저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브라질에 살든 어디에 살든 그렇다면 내 얘기를 솔직하게 하면 그게 어디선가 반드시 먹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사실 우리가 뭐 마블이나 아니 뭐 해리포터 이런 거 보면 공감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 호그와트 다닌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건 역시 사람 사는 얘기인 거고 어벤져스가 나와도 그건 되게 사람 사는 얘기인 건 거고. 그러니까 그게 뭐 해외 영화제든 한국 영화제든 결국은 노리고 만든다라기보다 내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 그러면 그게 어떤 거든 통할 것 같고 아까 배우님이 해주신 얘기 중에서는 이야기가 재밌는 것 그러니까 좀 더 단편 영화에서는 네. 좀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그를 채워나갈 수 있는 것이 네.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으니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들에게도 또는 선택하는 배우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현장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하시면 좀 더 우리가 넥스트
뭐 그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 걸 사실 감독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다음 세대 더 좋은 감독들이 나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썬댄스 대상도 한번 우리가 그렇죠. 할 수 아니 뭐 있어. 칸 영화제 뭐 감독상 이걸로 지금 우리가 뭐 아카데미상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그렇죠. 이제는 뭐 썬댄스 뭐 상 받으려고 이게 아니라 그냥 아니 어떤 받읍시다. 의식이 돼버렸어 이제. 응. 썬댄스의 아들 한번 해봅시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중간중간 네. 넣었지만, 네. 오늘 어쨌든 긴 시간을 되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어떠세요? 또 약간 첫 경험이지 않습니까? 너무 재미있었고 스트레스가 진짜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개인적 막 뭔가 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없기도 많지 하고. 않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즐겁고 흥미로운 시간이었고 뭔가 빨리 뭘 해서 또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니까요. 많은 쇼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떠셨어요?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불타오르네요. 이렇게. 그쵸. 딱 영화 찍고 싶지. 이게 뭔가 또 이제 신나죠. 현장에 또 이제 또 가야지 힘들어도 가야지 있잖아요. 사실 힘들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촬영해 보면 다 아시지만 엄청 힘들거든요. 안 지켜지고 하니까 이제 잠도 못 자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니까 그쵸.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진짜 시작이 촬영 잘못됐어. 잘못됐어요. 그죠? 중독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이상하게 중독되는 게 있어서 맞아요. 또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상기되고 좀 되돌아봐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좀 더 막 열정이 불사오르는 게 또 느껴지네요. 그쵸, 네, 그쵸, 너무 그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이제 배우님 작품이랑 또 그렇죠. 감독님의 네. 장편 아니다 찐찐막 그 찐막 단편 하나만 더. 미장센으로. 근데 하나 있으시잖아요. 뭐야? 그 찍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지금 미장센으로? 아니면 아니요. 미장센으로 사실 그것도 약간 반농담이고 저는 그냥 빨리 그 작품을 찍고 싶은 해서 이제 단편이 하나 장편을 더 하고 있어요. 하나 더 있어 아직 안 찍으신 거. 지금 그 그걸로 얘기하시는 단편 거. 가야죠. 단편 해야죠. 예. 그러니까 미장센 가야지 그걸로. 뭐 미장센도 하고 어디 뭐 혹시 모르죠 썬댄스 갈 수도 있는데 썬댄스 바로 내버리기. 예. 네. 어디든가 가죠. 예, 네. 그렇죠. 레드카펫 가시면 저희 카메라 갈게요. 알겠습니다. 와우. 네, 카메라 알겠습니다. 갈게요. 그 와우. 플래카드도 같이 만들어서 갈게요. 와우.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됐다. 앞으로의 두 분에서 저희 조회수 떡상을 위해서입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앞으로 더 무궁한 발전과 그렇죠 영광과 파벨만스와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응원하면서 저희도 다음번에는 또 다른 영화제 이야기로 같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너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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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